안녕하세요. 기술사 공부를 제대로 전략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강사 김은숙입니다. 우리가요, 앞에는 어떤 공부 시간이나 공부 방법, 어떤 자기 어떤 공부의 어떤 뭐라고죠? 자기 어떤 공부에 시간 내는 다든지 공부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중고등학생이나 뭐 돈을 부모한테 받고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계하시는 분, 그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분, 그다음에 뭐 또 공무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시간의 어떤 다양성도 굉장히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택해라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 강의였다면요. 오늘은 그 8강이죠. 그죠? 오늘 내가 1이라고 적어놨는데, 8강입니다. 이제 그 앞에는 우리가 기술사 공부의 어떠한 시간 관리 그리고 기술사 공부의 어떤 맥락이라고 한다면요. 이번에는 글 쓰는 전략이죠. 이런 거는 실제로 우리가 기술사 공부는 기술사라는 것 자체가 그죠? 어찌 보면은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말에서 시간 관리라는 것은 시험 치기 위한 시간 관리도 있겠지만 사실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행동 패턴, 삶의 어떠한 패턴에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를 우리가 기술사 공부라는 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여기는 뽑히는 글쓰기인데요. 글쓰기를 하는 것도요. 사실 언제 우리가 글 쓰는 걸 해본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글 쓰는 것도 어찌 보면은 기술사 공부하는 과정에서 논술이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글 쓰는 것은요. 한 번에 막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 그대로 훈련법입니다. 그죠?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방법을 모르고 훈련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구식 무기를 들고 뭔가 최대 어떤 신식 무기를 가진 사람과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저는 신식 맞나요? 어, 저 전쟁터에 나가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술도 글쓰기를 제대로 하게 되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대로 한다는 거죠. 생각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논술의 기법을 또 한번 제대로 배우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어저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통하는 글쓰기 훈련법이었고요. 뽑히는 글쓰기에서 최유나 씨라고요. 최근의 책입니다. 2017년도 출판이 됐고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책이더라고요. 인기가 있을만 했어요. 제가 봐도. 이번은 우리가 뭐 신문사나 기자, 그다음에 방송국 이런 데는요. 실제로 몇백 대 일을 걸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장 시험의 기본이요. 논술이라고 해요. 저는 이건 옛날부터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들어가지만 사실 국문과 출신들도 굉장히 저는 많이 들어간다라고 알아요. 저희 형제들이 자매죠. 자매들이 국문과 나왔는데 그 국문과 간 이유가 단지 기자가 되고 싶어서라고 했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신문이나 국문과 이런 분들이 신문방송학과 분들이 우리가 신문사나 어떤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과하는 게 논술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참 이 공과계통은 논술에 굉장히 약하죠. 오죽 했으면은 공대 영어, 공대 논술 이런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그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공대 영어, 공대 논술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맥락이 조금 없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제가 물론 제가 한 저는 3권 정도 책도 있고 뭐 하버드의 글쓰기라는 내용도 있는데 사실 글 쓰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립니다. 뭐 그다음에 뭐 하버드 글쓰기도 한 번쯤은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거기는 한 몇 개만 제가 나중에 소개를 드릴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시면 한번 책 사보는 것도 좋고요. 늘 이야기지만 마치 제가 책 장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글 써서 합격했다 뭐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논술 써는 방법이 이걸 제대로 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기술사 되고 나서도 생각하는 방법, 그다음에 글 쓰는 방법 이런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제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당장 앞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렇고 그런 기술사가 저는 되는 것을 원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대 국어 실력 이런 소리 저는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 글쓰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데요. 오늘의 내용은요. 채점자 눈에 보이는 답안은 어떤 걸까라는 거 하고요. 나중에 정말 논술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그리고 논술 써는 어떤 내용들은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쭉 그런 흐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만이 사실은 여러분도 글을 잘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뭐 이렇게 쓴다라고만 배우시면은요 정말 많이 흔들려요 나중에. 제가 맨 마지막에 접대 한번 이야기했죠. 냉장을 잘라내는 방법을 배우는 데는 뭐 10분이면 되는데 냉장을 잘라놓고 그 이후에 방법, 새로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데까지는 4년이 걸리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다른 어떤 막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써서 뭐 쏜다 이런 것만 우리가 말 그대로 이 뭐라고 그러죠? 구술에서 막 이렇게 전달된 것만 배우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탕 없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통해서 저는 차근차근히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자, 오늘 내용은요. 채점자 눈에 보이는 답안은 어떤 답안이 눈에 들어올까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실 우리는 지금 시험을 치는 분이잖아요. 그죠? 시험을 치고 문제를 대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문제를 대했을 때, 자, 채점자 눈에 우리가 채점자라고 생각을 사실은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 채점자의 생각을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채점자,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채점자는요, 정말 다수 중에서, 정말 수백 명 중에서 똑똑한 소수를 그냥 픽업하는 거죠. 그죠? 걸러낸다는 거죠. 걸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정말 잘 쓴 것 같은데 나는 떨어지고 저좀 못 쓴 옆에 사람이 합격되더라는 거죠. 자, 그랬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자 눈에
똑똑한 뭐가 소수로 보인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수천 명 치죠. 그죠? 수천 명 치고 합격자가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소문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그 전문 과목 아니고는 이거 이제 일반적인 뭐 과목들은 실제 뭐 미스킴이 중간에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는 저도 오래 전부터 들었습니다. 중간에 미스킴이 있다. 근데 정말 웃기는 게요. 여기에도 그런 말 나와요. 이 사람들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자를 뽑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랬는데도 여기도 그런 말 나오는 거 보면 다 똑같겠죠? 그죠? 전국에서 진짜 여기도 수천 명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수천 명까지 되나요? 그 글 쓰는 뭐 학원도 엄청 많이 다니고 책도 엄청 많이 봤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더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지가 글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저는 아주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사실 논술은요, 어디 가나 저는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보여드리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거죠. 이거 여러분 다 말하면 지겨우니까. 그죠? 그리고 구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분이 기술사라는 어떤 시험하고 같이 맥락을 맞출 수는 없겠죠. 정말 기술사 강사들이 좀 뭐 하면 좋은데 이제 시험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잘 짜맞춰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점자 눈에 보이는 답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요. 다수 중에서 정말 그 수천 명 중에서 똑똑한 한두 명, 지금 100명이겠죠. 소수를 걸러내는 걸 한다는 거죠. 걸러내는. 그 중에 한 명을 탁 픽한다는 거죠. 픽업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 똑똑한 소수, 아까처럼 채점자 눈에 보이는 그 똑똑한 소수는 도대체 어떤 소수겠느냐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똑똑한 소수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채점자가 고민 싫어요. 자,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민 싫어. 자, 그리고 답지가 잘 만들어진 거. 잘 만들어졌다는 게 뭐죠? 선택지의 내용이 정말 여기는 저거 논술형의 답지가 아주 그 내용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지라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논제가 있죠. 그죠? 뭐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논제가 있어요. 논술이니까 논제가 있겠죠. 거기에서 핵심이 잘 들어가 있는가? 핵심에서 전달되는 메시지. 그러니까 교수님이 묻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명확하게 잘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이 교수님이 잘 만들어진 답지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고민 실현은요, 말 그대로 막 글자가 너무 작다든지, 그 다음에 막 명료하게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것은 싫어한답니다. 맞죠? 우리 또 늘 그 말 하거든요. 글자가 가능하면 큰 게 좋다라고 저희들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빡빡하게 쓰지 마라 라고도 합니다. 글자 크게 써라. 그리고 요점만, 중요한 요점을 크게 나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나열하는데 사람 명확하게 나열을 어떻게 하느냐죠. 자, 이거 아까 지금 기자들이 시험 치는 논술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묻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 요소들을요, 계속 반복해서 쓴다요. 우리 또 반복해서 씁니다.
단지 똑같은 말을 안 쓴다는 거죠. 단지. 정말해서 우리가 애들 보고요.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이러면 애들이 기틀어 막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야, 공부하면 뭐가 좋아? 아니면 공부하면 너 뭐 10년 뒤에 인생이 달려서 너 공부 지금 3시간 더 하면 남편감이 달려져. 여자들은 그렇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이 딸이 자기 책상 앞에 하루 3시간 공부를 더 하면 남편감이 달라진다.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근데 그 딸이 우동생이래요. 그래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정말 아빠인 지가 봐도 참 독하다라는 말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아빠도 뭐 늦게 그 합격을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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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적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많은 말 중에 유사한 말들이 많잖아요. 아까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류 나열할 때도 종류는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단지를 유형으로 묶어서 반복하고 종류를 풀어서 내용을 적어주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반복 기법이죠. 사실은 자 이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달리 말을 바꿔서 해주는 게 이게 우리가 메시지 전달하는 것의 우리가 중요성이야. 실제로 우리가 논술을 할 때 가장 큰 기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것을 제대로 잘 못하는데 말 그대로 연습을 거듭하셔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계속 그거를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사람들도 그 시험 칠 때 몇 달을 계속 글 쓰는 연습만 한다 하더라고요. 시험 치기 전에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시험 치기 몇 달 전에 계속 연습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저거는 좀 우리보다 400분 안 치죠. 저거는 400분 안 치더라고요. 근데 한 논제야, 저거는. 근데 우리는 다양한 논제라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다양한 논제라서 너무 좋던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채점자 눈에 보이는 답안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법률, 변호사 고성덕 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눈에 보이는 답안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가독성도 나오거든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칠 때 펜 굵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펜 굵기를 조절을 합니다. 글자 자기의 어떤 필체에 맞도록 저는 펜 굵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날려 써놓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날려 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것을 날려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참 습관이거든요. 근데 정자로 써라 해도 잘 못 씁니다. 그랬을 때 저는 펜을 바꾸도록 해요. 만년필로 바꾸게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요즘은 이제 플러스펜이나 사이펜을 이제 못 쓰게 하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쓰게 했는데 그 날려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만년필이나 저는 사이펜을 권했는데 사이펜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이펜을 못 쓰기 때문에 저는 만년필이나 로터링 펜 중에서 이렇게 그 캘리그라피 펜이 있어요. 근데 다른 캘리그라피는 펜이 굵어요. 굵은데 로터링에서 나오는 펜은요 좀 가늡니다.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날려 쓰지 않기 위해서 펜 촉이 좀 까칠하다는 거죠. 이렇게 딱 모가져 있어요. 칼리그라피 펜은요. 근데 로터링에서 나온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재활용도 돼서 좋죠. 잉크를 계속 넣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돈도 비싸지 않고. 그래서 많이 쓸 수가 있죠. 오랫동안. 괜히 비싼 볼펜 쓰면 아까워서 많이 못 써요. 오랫동안 못 씁니다.
펜이 1,500원짜리 어떻게 아까워서 그렇게 쓰십니까? 저는 1,500원짜리 못 써요. 저는 펜도 얻었었습니다. 마트에 가니까 5자루 놓고, 뭐, 1,500원인가? 뭐 하던 건데, 그것도 안 샀고, 저는 얻었었어요. 누가 주더라고요. 얻어 쓴 게 아니고, 누가 자꾸 주니까 저는 그걸 썼는데, 펜에 우리가 똥 나온다죠. 그죠? 그래서 옆에 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저는 만년필로 바꿨어요. 제가 원래 만년필에 손이 잘 익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글을 씁니다. 폼도 나고 좋잖아요. 지금 저 사이펜 안 되니까 글씨 날려 쓰시는 분 로터링펜 가격 얼마 안 비싸요. 시험 치러 갈 때는 잉크를 들고 가시면 되고요. 휴대용 그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뽑았다 넣었다 해서 그거 한 통만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러 갈 때는 그것만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이 책에도요. 날려 쓰는 걸 채점자들이 싫어한다 나옵니다. 또박또박 쓰라. 글 못 쓰는 것은 상관없다. 단지 또박또박 쓰라. 라는 말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성덕 씨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시험 칠 때 굉장히 많은 어떤 그걸 했더라고요. 이분이 그 채점자 눈에 잘 답지가 확 드러나기 위해서 잉크를요, 자기 스스로 조절을 했대요. 잉크를 직접 제조를 했답니다. 제조한 게 아니고 섞어서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잉크를 섞어서 썼답니다. 그 정도로 이 정도의 어떤 정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수기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채점자한테 답안을 잘 보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글자체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글자의 어떤 이 간격 이런 것도 생각보다 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자꾸 공부를 많이 했는데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글자체 간격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게 안 보인다 그죠? 그다음에 논술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은 조금 이제 책하고 첫 어떤 서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펜 자기 손에 맞는 거 너무 가니까 펜의 굵기가 아니고요. 펜이 아주 이 뭐라고 그러죠? 손 잡는 데가 너무 우리가 모나미 볼펜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은요, 그 손 잡으면요, 손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펜이 조금 두꺼운 거, 펜 촉이 두꺼운 게 아니고요, 손에 잡는 곳이 조금 굵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400분 동안 여러분들이 답을 쓰려면요, 조금 펜이 이렇게 생겼죠. 펜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자체가 굵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펜 촉심도 우리가 좀 굵기 조절 보통 1.0을 많이 쓰죠. 그죠? 근데 0.7까지도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글자 좀 작게 쓰고 빡빡하게 쓰는 사람은요, 조금 굵기 조정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한 1.2까지. 근데 더 넘어가면요, 글자가 오히려 굵어져서 오히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1.0에서 1.2 조금 간 사람들은 0.7도 오히려 눈에 좀 잘 보여요. 조금 가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하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납지를 복사해서 교수님들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0.7 이하는요, 아주 별로 좋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손잡이가 조금 굵은 게 좋고요. 손 잡아보고요. 손이 안 아픈 펜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비싼 펜 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400분 쓰는데 무리가 없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논술이 아까 그래서 채점자 눈에 보이는 답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펜 조절, 펜 글씨체 생각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논술의 가장 기본이에요. 저는 지금 막 낙서하듯이 쓰는데 그죠? 저는 어쩔 수 없죠.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쓰면요 오히려 전 굉장히 지겹게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로 끝낼 거예요. 논술이라는 것이요. 내 의견을 저는 이게 참 공감이 돼요. 공감이 아니고 맞다라고 생각해요.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는 거죠. 내 의견을 상대방한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설득력입니다. 이게 논술이에요. 설득력이죠. 우리가 그래서 논술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논술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이 책에 나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그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고려시대 때 광종가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든 간에 논술은요, 서양도 그렇고요, 동양도 그렇고요. 어디든 간에 논술은요, 학문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저는 이거를 정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식보다는요, 지식을 많이 한다가 아니고, 논술을 제대로 해야만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설득력 있게 표현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글로 설득력이 안 되는데, 그죠? 저는 말로 설득력이 좀 안 됩니다만은, 자,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논술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한 것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제 기술사 시험에는요, 1교시 용어가 있고요, 용어형이 있고요, 2, 3, 4교시가 논술형이죠. 용어형은요, 여러분 논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논술형만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용어형도 논술입니다. 자, 이거는 뭐 설득력 없어도 되나요? 이거는 가장 논술의 정말 대표적인 기본입니다. 저는 용어는요, 정말 대표적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논술은 오히려 그래도 구질구질하게 써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죠? 용어는 아주 짧은 대표적인 기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어 점수가 낮은 사람이요, 결코 합격을 한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조금 작아도 저는 용어 점수 높은 사람은 거의 다 합격을 해도 우리가 용어 점수 160점 된 사람이 논술 점수 높은 사람 별로 못 봤고요. 160점 됐는데 다 합쳐서 내가 60점 이상이 돼서 합격했다 소리 한 번도 내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용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의 가장 기본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논술을 다듬어 나가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왜 그러는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왜 용어가 논술의 가장 기본이 되고 표현과 설득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가, 이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에는 뭐 제목이 뭐 어떻게 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들은 딱 적어놨는데 제목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기술사에 맞는 용어가 있을까. 여기는 정말 논술에 관한 내용이고 기술사에 맞도록 좀 변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제 생각하고 같이 엮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혹시
더 답답하시면 뽑히는 글쓰기 최유나 씨 책이고요. 2017년도 판이고요. 이게 스마트북인가 그렇더라고요. 중고책은 별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새 책을 저는 아직도 못 사보고 있습니다. 중고책을 지금 저는 사려고요. 그래서 제가 고른 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채점자 눈에 보이는 답안 그리고 오늘 정리를 한번 마지막에 해보자면 글자체는 뭐 조금 못 써도 그죠? 똑똑한 글자체, 또박또박한 글자체가 중요하다. 이 또박또박한 글자체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펜을 고르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죠. 날려 쓰는 사람들, 특히 펜에 펜이 조금 딱 이 안에 각이 있는 거 중요하고, 펜 심도 0.7에서 1.0, 1.2 정도만 쓰시고 1.5는 안 넘기는 게 좋고요. 오랫동안 우리가는 400분을 쓰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공부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펜을 쓰시고요. 수성펜이 좀 좋긴 좋은데 돈이 비싸더라고요. 알맹이가. 재활용하는 펜이 좋고요. 그리고 좀 이 펜의 손잡이 있는 부분이 굵은 게 좋습니다. 남자분들 손이 조금 굵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야. 가는 펜, 특히 모나미 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손잡이가 너무 가늘어요. 손가락이 굉장히 아픕니다. 손가락에 나중에 진짜 기부스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글자체를 위해서 펜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답안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보기 좋은 답안 꼭 합격한다. 그죠? 잘 만들기. 자, 그 잘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야 된다. 자, 핵심 메시지는 반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반복에는 말 그대로 똑같은 단어는 계속 쓰지는 않고 이 유사한 단어로 계속 풀어나가면서 핵심 메시지로 전달을 하는 방법. 그게 논술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상대방한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설득력이 있는 답안이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술사 시험에 그 용어하고 논술, 자, 뽑히는 글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의 어떤 기술사 시험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가, 용어의 중요성과 어떻게 글 쓰는 방법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